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직이론입니다. 조직이론 파트.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상으로는 100페이지부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직이론, 역시 이제 우리의 이론 공부했던 이제 단원별 순서에 맞춰서 이 조직이론 내용을 볼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뭐 조직 유형. 그 조직 유형 분류론에서는 이제 블라우와 스코트의 조직 유형 분류하고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는 민츠버그의 5가지 유형,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블라우와 스코트라는 학자는 조직의 유형을 총 4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이제 그 조직의 주된 수혜자, 혜택자가 누구냐, 이걸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1번 호혜적 조직은 주된 수혜자가 구성원인 경우죠. 능률의 극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기업 조직에서는 능률 극대화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이제 2번 기업 조직에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기업 조직은 주된 수혜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능률의 극대화가 중요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한 거는 이제 봉사 조직 있죠. 봉사 조직.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구성원의 이익 제고가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호혜적 조직이에요. 봉사 조직은 이제 고객이 주된 수혜자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익 조직은 이제 일반 대중이 주된 수혜자인 경우. 여기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에 의한 외재적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민츠버그 중요합니다. 민츠버그. 이제 그 조직의 가장 지배적 구성 부분이 무엇이냐, 조정 기제가 무엇이냐, 또 이제 상황적 요인이 어떠냐를 기준으로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다른 말로 할거적 양태라고도 해요. 마지막 에드호 클래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1번 단순 구조는 이제 소규모의 신생 조직이죠. 그래서 이 단순 구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규모다 보니까 최고 관리자에게 집권화돼 있어요. 근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집권화된 유기적 구조라고 합니다. 집권화된 유기적 구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환경에 적합하냐 하면 단순한데 급변하는 환경이 있죠. 단순한데 동태적인 환경. 자, 그 다음 이제 2번 기계적 관료제는 역사도 오래되고 기계적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계적 관료제는 이제 기계적 구조인데 단순한 환경, 그리고 변화가 없는 환경, 단순하면서 변화가 없는 환경, 안정된 환경에 적합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조정한다 그랬습니까? 작업의 프로세스를, 과정을 표준화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째 전문적 관료제는 종합병원 같은 거, 특징이 뭐예요? 종합병원의 일선 계층, 작업 계층, 바로 의사들이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들에게 권한이 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자, 근데 이 전문적 관료제는요, 전문적이다 보니까 복잡한 환경이에요. 복잡한 환경,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환경이고, 또 크게 변화는 없어요. 대신 변화가 없는. 그래서 복잡하고 안정된 환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제, 얘를 할거적 양태라 그러죠. 이 4번이 틀렸는데, 이 사업부는 각각의 사업부별로 조직이 만들어지죠. 사업부별로,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별로.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계열사별로 조직의 중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규모의 불경제, 자원의 낭비로 인한. 그래서 사업부 조직은 사업부별로 이제 중복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원의 낭비가 나타납니다. 방지할 수 없어요. 규모의 불경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부제에서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론서에 다 있어요. 조정은 사업부별로 만들어내는 산출물이 서로 다르죠. 산출물의 표준화. 이렇게 해서 자, 5번 가겠습니다. 행정관리론. 우리 뭐 이미 앞서서 본 것 같은데, 이제 고전파 행정학의 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리상의 원리,
원베스트 웨이를 추구하죠. 대표적인 이론과 규릭, 어윅. 자, 고전적 조직 이론, 고전 행정학은 철저하게 구조, 기계적 구조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계적 구조를 만드는 공식적인 원리. 그래서 구조 중심이고 철저하게 공식적인 측면만 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이제 비공식 집단의 생성. 요거는 이제 인간관계론, 신고전적 조직 이론부터죠. 갈등도 여기서는 설명을 못 합니다. 3번의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리론과 함께 이제 행정학 출범 초기, 이름하여 고전 행정학의 기초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 중심이고 기계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유일최선의 공식적인 구조 설계를 강조하죠. 그리고 구조 속의 조직 구성원들은 기계의 부속품, 기계의 부속품으로서 인간은 어떤 존재? 합리적, 경제적 인간으로 보죠. 그래서 4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계적 조직관이죠. 기계적 조직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봤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이제 혼돈 이론. 이 혼돈 이론은 이 현대 조직 이론의 대표적인 이제 이론인데, 이제 환경 변화가 극심하다 보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혼돈, 카오스. 그래서 혼돈을 연구하자는 건데, 혼돈 이론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혼돈은 완전한 무질서가 아니죠. 질서가 있는 무질서. 그래서 결정론적 혼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돈 속에서 뭘 찾자는 거예요? 규칙성.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큰 결과 상태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비 효과와 같이 이런 이제 사소한 요인도 초점을 둬서 이 혼돈 속에 존재하는 패턴, 규칙성, 자기조직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1번 현실의 복잡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 것은 고전 과학이에요. 혼돈 이론은 나비 효과, 초기치의 민감성과 같이 작은 변화가 큰 결과상의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단순화 정형화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사소한 조건까지 고려하는 이제 통합적 접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2번이 혼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혼돈 속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자기조직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자기조직화 능력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되는 반관료제. 그래서 전통적 관리 조직의 통제 중심적 성향이 타파돼야 되고, 또 4번 혼돈 속에 존재하는 조직은 항상 기억하세요. 자기조직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기조직화 능력. 자기조직화 능력. 자, 그래서 7번은 이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틀렸죠. 자,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여러분 그 9번 바로 위에 해설, 자, 바로 위에 9번 문제 바로 위에 보시면 그 해설에 표 있죠. 이 표는 중요한 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거시조직 이론의 체계를 결정론하고 임의론으로 나뉘죠. 이건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이제 기억이 돼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이 중에 이 결정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뭐예요? 조직군 생태학이죠. 그래서 문제 9번은 조직군 생태학. 1번이 당연히 틀렸죠. 왜 틀려요? 조직은 환경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능동적인 존재는 임의론이죠. 임의론, 자율론. 이 결정론은 수동적인 겁니다. 조직은 수동적으로 적응을 하거나 그냥 환경에 의해서 뭐 될 뿐이에요? 선택될 뿐이죠. 선택. 그래서 이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결정론, 결정론에 속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틀리죠. 조직은 환경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이 표현 자체가 임의론적인 표현이죠. 전략적 선택 이론. 뭐 나머지는 2번, 3번, 4번은 뭐 이런 거 다 알아두시고, 조직 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 이제 종단적 분석이라는 게 시간선상의 변화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 맨 처음에 변이가 생기죠. 그 다음에 환경이 어때요? 적합성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고 보존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3번 조직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원인은 환경적 적합도. 환경적 적합도를 환경적소라 그러죠. 환경적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의 관점이다 보니까 4번에 이제 전략적 선택이나 이제 조직의 집단 행동, 능동적인 측면을 경시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문제 9번은 그 문제 9번 바로 위에 있는 그 표와 연관해 가지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1번 갑시다. 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인데요. 11번 하난과 프리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한 게 조직군 생태학 이론인데, 자, 거리가 먼 거. 1번 조직군 생태학의 핵심적 개념이 뭐예요? 조직은 구조의 관성, 달리 표현하면 타성이죠. 지금까지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 왜 조직은 구조의 타성을 가져요? 뭐 역사적 전통, 매몰 비용, 정보 부족. 그래서 조직은 이 구조의 관성, 타성 때문에 적응 능력이 없다고 보죠. 적응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구조의 타성, 관성 때문에 적응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런 구조의 타성은 왜 생기느냐? 매몰 비용, 정보 부족, 뭐 역사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 이제 3번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 분석 단위는요, 개인을 또 조직을 또 유사한 조직의 무리, 조직군을 또 지역사회의 조직 이런 걸 이제 단위로 분석이 가능한데, 이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둬요? 조직군에 초점을 두죠. 그 다음에 4번 조직 변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직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 자, 조직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임의론, 전략적 선택 이론이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지금 조직군 생태학은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에요. 환경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조직은 선택되거나 도태될 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4번 이제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이죠. 임의론, 자율론의 내용이죠. 자, 13번 가시면 요거는 뜻만 좀 알아두십시오. 이제 특히 여러분 전략적 선택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 전략적 선택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은 임의론, 자유의지론인데, 여기서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전략을 쓰죠. 전략, 환경을 조작 관리하기 위한, 그 환경을 조작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 코압테이션, 영어로 코압테이션, 적응적 흡수라 그래요. 그래서 환경적인 위험 요소를 우리 조직의 중심적인 자리에 들여앉혀요. 그러면 환경적인 위협이 와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응적 흡수. 자, 그 다음 14번부터는 이제 모든 조직은 목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목표와 관련해서는 목표의 변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승계하고 전환과 대치. 그래서 15번. 자, 15번 이렇게 나오면 본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승계입니다. 승계. 이제 조직의 존재 이유가 됐던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거나 아니면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승계죠. 그리고 이제 하위 수단이 하위 목표가 상위 목표가 되는 현상, 이거는 대치고. 자, 이렇게 해서 목표의 변동에서는 이제 목표의 승계, 대치, 이거 중심으로 봐두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조직 이론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자, 107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직 구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구조. 여기가 양이 많죠. 자, 그래서 107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조직 구조 유형에 대해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직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는 아니죠. 유기적 구조가 바로 뭐예요? 에도크라시죠. 에도크라시. 그래서 이제 유기적 구조는, 에도크라시는 복공집이라는 변수가 모두 낮죠. 그래서 에도크라시는 공식성 낮고, 틀렸죠. 그리고 집권성 낮으니까 분권화되어 있죠. 이건 맞죠. 그리고 이제 수직적 분화가 적어요. 계층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식화는 복공집이죠.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인데, 공식성은요,
업무 처리와 관련된 규정 규칙 절차의 정도죠. 표준화된. 그래서 2번 의사결정권의 문제는 집권분권의 문제죠. 집권분권. 그래서 틀리고요. 4번 설명이 바로 뭐예요? 업무 수행하는 방식이나 절차의 표준화 정도. 이게 바로 공식성이죠. 그래서 틀리고 3번만 맞겠네요. 복잡성은 두 글자로 분화입니다. 분화. 분화에는 수평적 분화가 있고 수직적 분화가 있고 장소적 분산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정확한 내용이고, 복봉집, 이제 조직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뉘는데 기계적 구조인지 유기적 구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변수죠. 복공집.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가로에 들어갈 말. 복공집 기본 변수죠. 기본 변수. 복공집. 그리고 규모, 기술, 환경, 요건 상황 변수죠. 그러면 문장에 들어갈 주어가 뭐겠어요? 첫 번째 뭐뭐는 조직 설계겠죠. 설계. 그래서 조직 설계는, 조직 구조 설계는 문화도 아닐 거고 변수도 아니고, 조직 구조 설계는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 그리고 여러분 자 가치관 태도를 포함해서 뭐라 그래요? 문화라 그럽니다. 문화. 그래서 가치관 태도, 문화, 이게 전부 다 행태론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행태예요. 문화.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권위적인 경우 집권화될 거고, 이제 분화율이 높을수록 복잡성이 되고, 일상화된 기술이 높을수록 일상화된 기술을 사용해서 행동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마지막 공식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것은 1번만 맞아요. 자, 5번. 이제 여러분 이론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집권화 촉진 요인, 분권화 촉진 요인.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죠. 위기는 집권화를 가져옵니다. 역사가 짧은 조직도 되게 집권화되고. 그래서 뭐 다 맞는데 5번 보시면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돼요. 규모가 조직 구성원들의 숫자인데 조직 구성원들이 10명이었을 때는 제가 다 통제할 수 있지만 10,000명, 10만 명이 됐어요. 다 통제 못하죠.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돼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직 구조의 특성은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는 아니죠. 이 표는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만 연결된 건데, 기계적 구조는 직무범위 좁죠. 그리고 규정 규칙 절차 많죠.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 자체를 특징으로 해요. 그래서 디귿번은 반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기계적 구조는 자 직무범위 좁고 규정 규칙 절차가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보니까 니 레일 간의 권한 책임 관계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기계적 구조, 수직적인 계층제를 특징으로 해요. 그래서 요 미음번에 채널이 분화되어 있는 거는 유기적 구조예요. 이것도 반대로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기계적 구조는 상황 조건과 관련해서 명확한 조직 목표, 분업이 이루어지고 단순하죠. 그리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쉬운 경우예요. 그래서 치읓번, 치읓 반대로 됐죠. 그래서 그 틀린 거는 디귿, 미음, 치읓, 치읓 요 세 가지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지금 이제 그 7번은 표로 나왔지만 표로 이제 9번 문제는 이제 나열을 해 놓은 거죠. 이 중에서 유기적 구조와 거리가 먼 거, 직무범위 넓죠? 규정 규칙 절차 적죠? 공식성 낮으니까. 그 다음에 책임 관계가 분명해요, 모호해요? 모호하다고 했잖아요, 표에서. 그리고 채널은 분화가 돼 있고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인 대면 관계. 하여튼 이 표, 지금 이 표를 그대로 풀어가지고 9번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 구조의 특성을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눌 때 기계적 구조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갖느냐, 유기적 구조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갖느냐에 따른 자 10번 보시면 10번 순서죠. 순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죠. 기능구조 순서대로 사업구조,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구조. 뒤로 가면 갈수록 유기적 구조의 특성이 강해지죠. 자, 11번. 어떤 조직도 배타적으로 기계적 유기적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극단 사이에서, 양극단 사이에 이제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는데 1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기능 구조, 이건 자주 나옵니다. 수평적 조정이 잘 안 되는 구조죠. 기능 분립주의, 할거주의 때문에. 그래서 수평적 조정의 필요가 낮을 때 효과적이에요. 맞고. 사업 구조는 왜 해요? 기능 간 조정을 쉽게끔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구조는 뜻이 뭐예요? 수직적인 기능 구조와 수평적인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죠. 이원적 권한 체제. 근데 지금 3번은 틀렸는데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 이거는 사업 구조에 관한 표현이에요. 사업 구조. 사업 구조는 하나의 사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적 단위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 자기 완결적 단위. 그래서 사업 분야에서 기능 간 조정을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 팀 구조는 수평 구조, 핵심 업무 과정.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는 핵심 역량만 갖는 거죠. IT 발달에 따라서 핵심 역량만 갖고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역량들은 전부 다 외주를 주죠. 자, 이렇게 보시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매트릭스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매트릭스 구조는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개념, 수직적인 기능 구조와 수평적인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 혼합 이원적이죠. 이원적 권한 체제. 그래서 그 매트릭스 구조는 이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기능적인 명령하고 사업부적인 명령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요? 기능 부서의 장하고 사업 부서의 장이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잦은 대면 회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신속한 결정은 어려워요. 잦은 대면 회의 이걸 해서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반면 2번 구성원들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능 부서의 기술적인 전문성의 장점도 갖고 사업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성의 장점도, 그러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대응,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융통성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기능 구조, 즉 관료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업 구조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13번은 1번 내용이 틀린 겁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 구조죠. 이제 네트워크 구조는 조직은 핵심 역량만 갖고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역량들은 아웃소싱, 그런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에 기초한 외부 기관들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응집력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회사의 직접 부서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 회사, 다른 회사들이 와서 우리 회사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집력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는,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일하는데 월급은 현대자동차로부터 받는 게 아니죠. 파견업체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응집력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는 걸림돌이 돼요. 대신 뭡니까? 네트워크 구조는 굉장히 유기적인 구조죠. 조직은 핵심 역량만 갖고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 단위들 간에 뭐가?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구성 단위들은 4번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상태에서 서로 이제 신뢰하고 협력하는 이런 메커니즘이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조직 구조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죠. 기계적 구조. 기계적 구조는 1번 틀렸죠. 왜 틀려요? 기계적 구조는 대표적인 게 기능 구조잖아요. 기능 분립주의. 그래서 이제 공동가업 수행을 잘 못해요. 기능별 분업에 의해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구조지. 그래서 공동가업 수행이 어렵고, 또 기계적 구조는 집권화되어 있죠. 분권화가 아니고. 반면 유기적 구조는, 자, 유기적 구조는 통솔 범위가 넓어요. 계층의 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좁은 통솔 범위와 엄격한 명령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기계적 구조죠.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는 통솔 범위도 넓고 부하들에게 자율성 많이 부여하고, 이제 엄격한 명령 체계라기보다는 이제 채널이 굉장히 분화가 돼 있죠. 3번 사업 구조는 분권적인 건 맞죠. 하지만 학습 조직은 유기적 구조입니다. 이 사업 구조도 기본적으로 좀 기계적 구조와 좀 가깝지, 학습 조직하고는 사업 구조는 별개의 문제고, 그 다음에 5번 네트워크 구조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핵심 역량만 간다 그랬죠. 조직은 핵심 역량만 갖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역량은 아웃소싱 시킨다 그랬죠. 아웃소싱. 근데 거기 나와 있다시피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결합이다. 이거는 뭐예요? 매트릭스죠.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결합. 그래서 기능 구조의 기술적인 전문성, 사업 구조의 신속한 대응성, 요거를 이제 모두 동시에 확보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그럼 맞는 거는 4번만 맞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구조. 매트릭스 구조는 특징이 이원적 권한 체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은 기능 구조에도 속해 있고 사업 구조에도 속해 있죠. 그래서 둘 이상의 상관이 존재하죠. 그래서 상관은 부하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상관들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렸다.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상관들이 대면 협력, 갈등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측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였고, 자, 이렇게 해서 17번 조직 구조 모형. 그래서 이제 조직 구조는 크게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뉜다. 그리고 이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극단에 배치할 때 구체적인 조직 모형들 5가지 순서대로 이제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이제 마지막 네트워크 구조까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세요. 자, 19번 봅시다. 19번 행정조직은 줄쳐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줄쳐주세요. 이걸 기능 분립주의라 그러죠. 기능 분립주의. 기능별 분업이에요. 이렇게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하다 보면 전문성을 지향하는 각각의 기능 조직은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해요. 자, 이렇게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 즉 기능 분립주의를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할거주의예요. 할거주의. 분업에 의해서 업무가 쪼개지고 부서가 나눠지면요. 자, 분업에 의해 나눠진 부서의 업무에만 매몰이 돼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업무는 이해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중요성만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다른 부서와 대립, 갈등하려고 하는 섹션, 부분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할거주의. 그래서 할거주의를,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할거주의가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뭐냐 이거야. 분업 때문이지. 분업. 자, 21번 보겠습니다. 계층제. 그럼 계층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상명하복의 질서를 통해서 조직의 통일성, 조정을 가능하게 하죠. 조정. 그래서 계층제는 조정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계층제를 투입하는 이유가 아닌 거 물어보고 있는데 2번이에요. 그리고 계층제를 하게 되면 상명하복의 질서가 형성이 되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단계를 하나하나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에 지연과 왜곡이 발생하죠. 상하 간에. 그래서 2번은 틀립니다. 의사전달에 지연과 왜곡.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23번, 여기서부터는 베버의 관료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